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자, 천원 돌파 에이플의 제 421화 예고 안 했습니다만 이거 할게요. 자, 골든 카무이 7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와. 자,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전두입니다. 정 과장입니다. 끼어들지 마요. 음집 말할 뻔했네. 나갔다 들어온 사람은 순번이 밀리게 돼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자리 잡았죠. 일단 골든 카무이 완결이 됐기 때문에 네. 자, 이번에 끝내볼 것 같은데 하기 전에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오로라 네쇼님 카지노 1편에 1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로켓단 간부님 진짜 범죄와의 전쟁 필리핀 버전 같긴 한데 최민식이 너무 반달 연기를 잘해서 재미있긴 해요. 반달이요? 예. 뭐 반달리즘 할 때 그 반달 아니야? 아. 자, 오로라 네쇼님 카지노 2편에도 1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채영님이 412화 슬램덩크 4번째 편에 10,000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축구, 야구, 배구는 중계나 뉴스를 찾아보지만 농구는 이상하게 안 끌려서 주위에서 슬램덩크를 많이 볼 때도 관심이 없었는데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보고 나니 주인공 송태섭의 포지션인 포인트 가드에 흥미가 생겨서 어떤 선수가 포인트 가드로 유명한가 찾아보니 예전 침착맨 농구 설명회에 나왔던 NBA 댈러스 매버릭스의 루카 돈치치 선수에 꽂혀서 선수 일화도 찾아보고 유튜브로 각종 영상도 볼 정도네요.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야. 그러네. 내가 그래서 지금 숨이 차. 내가 왜 힘든가 했네. 네, 마저 읽으면 슬램덩크 챔프 더 버스트 슬램덩크 리소스는 구입했지만 만화책 전권을 사려니 20권을 둘 공간이 아쉬워 아직까지 구매는 못했는데 원래 이북으로 잘 안 내는 작가라고 하는 거 보니 아쉽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슬램덩크는 이북이 없는 것 같네. 그러니까 나도 이번에 볼 때 좀 힘들더라고. 아 그래요? 난 원래 이북으로 늘 보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그런 것 같네. 뭐 판본도 워낙 많으니까 이북 하나 내주면 좋을 것 같긴 하다. 그러니까. 뭐 실화나 보죠. 옛날 뿐이야 이 사람도 보니까. 오래 되셨잖아 벌써. 우리랑 비슷한 연배 아니셔? 아니야 훨씬 많어. 거장 되셨잖아. 그런 기요. 자, 그리고 루이스 문님 아. 굉장히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이게 첫 댓글인 것 같네요. 자, 듣다 보니 영화 슬램덩크가 아니라 만화책 슬램덩크 얘기였군요. 만화를 본 지도 오래전이라 다시 내용을 들어보니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게 풀어주시네요. 나머지 화들도 기대됩니다. 1편만 들으신 상황에서. 네. 자, 그리고 저는 원작 만화의 이름들을 이번 기회에 알아가지고 다시 자막으로 영화를 보니 호칭 부르는 것들도 들려와서 더 좋더라고요. 의역과 번역이 아닌 원작이 주는 재미도 분명히 있기에 일본어를 해보고 싶다는 의지까지 주는 슬램덩크 때문에 요즘 재미가 쏠쏠합니다. 어리신 것 같아. 왜냐면은 우리는 예전에 일본 만화 보면서 일본어 해야겠다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씩은 했잖아. 그죠 하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 요거 때문에 한다니. 자, 이렇게 팟빵까지 듣고요. 앞으로 좋은 책들 다뤄주길 기대해봅니다. 여기서 하이큐도 만나보고 싶어요. 히히. 해가지고 다 올려드렸죠. 정성스럽게 댓글을 달아드렸죠. 근데 하이큐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시즌 3까지 저희 다뤘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군청 학사님이 417화 노편에 1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니코니코님 감동 말에 의하면 높은 아무 뜻 없이 지은 거고 어떤 이니셜도 아니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게 그냥 타이틀이었나 보네요. 이름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다. 네. 진짜 이런 식으로 지어도 돼? 한국 영화로 치면 아니요? 지은 거잖아. 아니지. 아니? 아님. 자, 데실 해미트님 카지노 2편인데 결말 폭망. 이 드라마 같은 이름이 마틴 스콜세지의 영화 카지노의 먹칠한 드라마. 이거 만든 강효성은 죽어서 반성해야 합니다. 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데실 해미트 이름에 먹칠을 하고 계시네요. 결말이 폭망이었나? 뭐 끝까지 다 못 봐가지고. 저 아직 그 파트 2인가 시즌 2라고 해야 되나요? 6편까지 보고 끊겨가지고 다시 뒷풀 연장을 해야 돼. 그래서 사실 7, 8편을 못 보고 있어. 반전이네. 그러니까 방송 때문에 한 달만 딱 결제잖아요. 그러네. 끝나서 못 본 거죠. 강효석 감독 이거 말고도 좋은 거 많이 만들었을 텐데 뭐. 아무튼 뭐 죽어서 완성까지 해. 대실 해미트 이름에 이러면 먹칠을 하는 겁니다. 자, 제이카빠님 좋아요가 6개나 받은 댓글이네요. 6이네. 자, 콰이어트 플레이스 편인데 팬데믹 기간 동안 외부 활동을 많이 못한 저희 부부는 그 사이 둘째와 셋째를 출산했으며
미국의 산부인과는 호황이었습니다. 야, 이거 이게 제- 진실이다. 영화가 진실을 담고 있네. 아, 제가 그때 아니 이러면은 애를 낳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 조심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해서 그런 거죠.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이게 이런 상황이 닥치면은 이렇게 달리 할 것도 없고. 그래, 또 전쟁 때 뭐 애가 많이 나오는데 그 얘기 했잖아.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야. 아빠님이 그럼 할 일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 외부 활동을 못 하니까 이렇게 보다 보면 또 싱숭생숭하고 아니, 그러니까 또 눈 맞으면 또 그럴 수도 있고 뭐. 밖에 나가서 여가 생활 못 하니까 안에서 여가 생활 하다 보니 안에서도 뭐 할 일 많잖아. 아니 실제로 예전에 고등학교 때 세계지리 시간에 그런 거 배웠거든. 그 뉴욕에 그 되게 폭설이 많이 왔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전도 되고 아예 외부로 못 나가게 된 거야. 뭐 거의 한 달 가까이 그렇게 됐었대. 그거는 좀 이해가 된다. 1년 후에 베이비 붐. 우리나라 출산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 정전시켜. 정전. 근데 우리나라는 해결이 안 됐지. 결국은 팬데믹 뭐 우리도 아, 같이, 너무 관리가 잘 돼서 그런 것 같아. 같이 겪어가지고 우리 뭐 외부 활동도 하고 뭐 즐길 게 그동안 너무 많아졌잖아. 실내 활동이 많이 늘어나면서 결국 인구 증가는 우리는 둘째 셋째는 어려웠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결론이 조금 두 번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려야지 뭐 어떡해. 그리고 루이스 무님이 댓글 되게 많이 남겨주셨다고 했잖아요. 요것도 하나만 읽을게요. 취미가라는 책을 계속 얘기해 주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증해 어디 주세요. 있었지? 김열의 칼날 무한열차 편인가 봐요. 225화 이때 취미가 우리가 나왔나 보죠. 네, 그리고 슬램덩크 1편에 3,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로라 내셔님이 높 그리고 클로버필드 콰이어트 플레이스 그다음에 어제 먹었어 40편에 1,000캐시씩 총 4,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원해 주신 분들 댓글 남겨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아,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일 게 저희 그 에이플렛 블로그에 루이스는 산수아 님이 이제 빨간맛 피커처 2는 뭐 이북만 있냐 이걸 문의하셔가지고 간단하게 댓글 달아주긴 했는데 혹시 이분이 동일 인물이신가 그 생각이 그런 것 들더라고요. 아 그렇네요. 어. 참고로 요 같은 저자의 오라 달콤한 장르 소설이요 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빨간 피컬처 2는 이북만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원하시면 많이 원하시는 거 인증해 주세요. 네, 뭐 그러면 한번 내볼게요. 네, 언제든지 궁금하신 건 카페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고 이메일 주소는 aplepbook@gmail.com입니다. 네, 자 골든카밀 그러면은 7번째 편이 되겠는데 네. 저희가 저번에 25권까지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내용이 약간 애매하게 끝나긴 했지만 저는 그 상황에 이제 했죠. 이거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 문신님 피가 몇 장 남지 않았고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다라고 했는데 요때부터 장장 6권을 끌어갔어. 그리고 저는 30권에 끝날 줄 알았어요. 30 좋잖아 숫자가. 근데 31권까지 갔다. 자 26권 그 사포로 맥주 공장에서 잭 더 리퍼 요거 잡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외국인도 하나 기어 들어와서 문신을 새겼다. 예, 거기서부터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잭더리퍼를 찾기 위해서 진짜 모든 이들이 다 모이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진짜 등장인물 총집합. 그래서 막 싸우던 와중에 이제 그 뭐죠 스기모토하고 아시리파가 있었어요. 근데 아시팔은 뭐야? 너무하잖아. 아시파. 아시파? 그 아시리파를 보고 잭더리퍼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동풍의 엉덩이를 대면은 알아서 아이가 생긴다고. 맞아.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는 그래서 처녀 어머니한테 태어난 되게 신의 아들이다. 제비가 그래서, 물어왔어 애를. 그래서 그 여자들을 처단하고 다닌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게 잭 더 리퍼가 아직이 아니라 좀 말하기 뭐하지만 안 잡혔잖아 결국은. 네, 그래서 최초의 연쇄살인마라고 하는데 여자만 죽였죠. 치사한 새끼가. 그런데 또 하필 그때 이제 매춘부들만 죽이고 뭐 이런 거였는데 마치 이런 욕망 때문에 죽이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작가의 상상이 이렇게 반영이 된 거지. 네, 그래서 여기에서 스기모토가 엄청 화를 내죠. 누구한테서 태어났느냐보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하면서 확 찔러가지고 죽이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처단을 합니다. 이게 사실 이 작품의 되게 대명제가 된 것 같아. 후반부로 갈수록. 그렇죠. 이게 되게 강조가 되고 사실 오가타라는 인물이 그래서 반동 인물이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태어난 게 무슨 뭐 아버지 없이 뭐 태어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가짜다. 근데 가짜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보여주겠다라는 이상한 욕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이제 대치되는 어떤 대사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전에 있었잖아요. 자기가 이제 문신 엉망진창 만들어 놓은 사람 있었잖아요. 막
그 사람, 얼굴에다 견자 새기고 뭐 이러네요. 근데 결국 막 난리치다가 그 왜 삿포로 맥주 공장에 무슨 굴뚝 같은데 막 타고 올라가다 떨어지죠 결국. 근데 그때 그러잖아 걔가 내 문신 뭐 필요하지 이놈들아 했는데 다들 너 네. 이제 필요 없어. 그러니까 니네들을 방해할 거다 뭐 이런 어. 거였잖아요. 근데 또 추락사 하는데 얘가 되게 이상한 게 그 뭔가 이렇게 놀리거나 그래가지고 상대방이 되게 이상한 표정 짓는 걸 보고 즐거워하는. 실망하는 표정을 보고 즐긴다는. 네. 그런 근데 얘기. 떨어지면서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썩소를 보고 놀라서 하하 하고선 죽죠. 끝까지 변태였지. 그냥 그런 애였어. 어렸을 때부터 얼굴에다가 이제 그 개견자 이거 낙서 지우가 했는데 그게 이제 문신이었잖아. 그런 거 좋아하는 애였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데 사실 저는 이 만화의 단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문신 인피를 결국 모으지 않아도 근계를 찾을 수 있었다. 그 암호가 사실 마지막에 이제 이루어지긴 하지만 되게 정교한 방식은 아니잖아요. 네. 대충 이런 거였어.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 너무 똑똑한 게 우이루크가 그 24명한테 문신인피를 새겨서 이게 조합이 된다라고 어떻게 머릿속으로 3D 뭐 이렇게 막 구현이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 않나? 아무튼 그거를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갔다는 게 여기서 이제 증명이 되고 그걸 위한 캐릭터가 아니었나 좀 싶은. 다 모으면 연재가 길어질 것 같아서 자른 거 아닐까? 아니 다 모았잖아. 다 다 모았잖아. 등장을 한 거야. 등장을 했는데 결국 모으지 않아도 된다? 그럼 왜 이렇게 싸웠어? 그러니까 라는 다 생각이 들잖아. 모으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네. 모으긴 모아야 되는데 다 모으지 않아도 돼. 그래서 사실 초반에 궁금했던 게 너무 이상한 문신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걸 갈라서 이제 평면으로 펴면은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되게 거대한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게 조금 아쉽다는 거지. 계속 그거를 독자들은 많이 따라왔을 텐데. 그래서 결국은 문신인피는 24장을 다 모으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 어쨌든 문신 암호는 카도크라의 등에 있었어. 아 그 행운남. 행운남. 아 나 이 사람 끝까지 살아남을 줄 너무 몰랐어. 웃겼어요. 그 26권인가 7권에. 아 내가 그래도 표시해놨어. 그 파리가 뭐 많네 하면서 지나가잖아. 아니 그 파리가 아니잖아요. 총알이잖아 그거다. 여기서도 되게 웃긴 장면이잖아. 막 무너져 내리는데 얘를 이제 들어가지고 이불까지 덮어 씌워주고 맥주병 옆에 턱 떨어져서 마치 맥주 먹다 잠드신 아버지 같은 느낌으로 살아남잖아. 아니 그 얘 완전 개그 캐릭터야.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 계속 등장할 때도 아무 능력이 없는데 계속 안 죽어. 그러니까. 근데 겨우 말하고 싶은 거는 행운이 정말 대단하다. 특수 능력. 그런 거죠. 그렇죠. 얘는 그리고 이제 그 등에만 있었고 앞면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맞아요. 여기 이제 물에 젖게 되면서 아 등에 얘도 있구나라고 이제 알게 된 거지. 네. 그리고 이제 카도쿠라가 이제 인피를 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우사미가 발견을 해가지고 뺐고 이제 츠루미한테 그 정보까지 전달하려고 가던 중에 이제 오가타랑 또 마주하죠. 아, 마주한 거 아니고 오가타 멀리서 이제 본 거 아니에요? 아니 그 한 번 싸우기도 했어요. 아, 그랬나? 막 주먹 다짐하고 그러다가 또 도망가다가 멀리서 이제 저격을 맞고 죽게 죽었어? 되죠. 여기서 죽었죠. 죽었죠. 몇 츠루미의 마디 품에서 죽었잖아요. 추루미한테 몇 마디 하고 죽었죠. 그 몇 마디가 되게 중요한 얘기였지. 그 우사미가 그 얼굴에 점 2개 있는 애잖아. 걔도 네. 변태. 다 변태지 여기 나온 애들. 그쵸. 이렇게 따를 수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츠루미의 이제 카리스마를 보여준 장면들이 되게 많이 삽입이 됐었잖아요 그 전에. 네. 그래서 결국은 병사들을 그 전장에서도 날뛰게 만드는 건 사랑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었는데 거기에 되게 매혹된 군인 중에 한 명이었죠. 근데 네. 우사미 같은 경우에는 그 추루미가 앞에서 선동하면서 연설한 건 본인 스스로는 깨닫고서 그걸 또 재밌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나중에 나를 위해서 그런 연설 한번 해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기도 하고 실제로 마지막에 그렇게 해주고 그 추루미가. 손가락 씹어먹는 게 여기서 나오나? 얘 아니요? 아닌가? 아니 누군가 그건 죽을 때 이렇게 얘가 츠루미가 손가락을 씹어서 삼키는 게 나와. 너랑 나는 하나가 됐다. 그럼 이러면서. 여기였나 본데? 근데 그게 이제 또 자체 검열을 해가지고 아 그런 게 가려- 있구나. 그 가렸더라고. 씹는 건지 난 모르고 쪽 손- 빠는 줄 알았지. 손가락을 씹어 먹더라고. 아 그래 난 그래서 그냥 쭉 해준 줄 자세히 알았는데. 보면 그렇게 보여. 아, 그래서 그걸 아예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너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을 그게 하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19금으로 나와야 되는 책인데 한국에서는 그냥 좀 널리 보라고. 시끄러워 하면 이거 누가 봐. 그거 하면은 사실 그 딱지도 붙고 진열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맨날 다 지우는데 좀 아쉽지. 어른의 네. 사정이네. 솔직히 되게 그 궁금한 작화가 되게 많아. 막 곰이 이렇게 치면은 얼굴 덜렁하고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 근데 다 거기가 효과음으로 그냥 다 지워져 있으니까. 그렇지 효과음으로 다 가려버렸잖아. 상상해라. 나중에 완전판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맥주 공장 그 앞에서는 막 뭐 그 뭐죠 맥주 그 통이 터져가지고 아. 막 먹는 장면도 있고 막 그러잖아. 애들이 억지로 막다 먹는 장. 하고 먹잖아. 이거 실제로 있었다고 나오잖아요. 런던에서 있었잖아. 뭐 익사했다면서요? 익사도 하고 뭐 이제 되게, 알코올 급성 중독으로 이제 죽는 사람도 되게 많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갑자기 단시간에 많이 먹으면 아니 죽는 근데 거야. 너무
판타지 같은 죽음이 아닌가, 재난이 아닌가 이런 싶은 생각도 들잖아. 행복하게 죽는 거 아니야? 맥주에 익사를 한다. 와, 이거는 아니, 술 싫어하는 사람이면 그거 행복하지 않아. 아니 뭐 사람 죽었다는데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는 이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한 것 같아. 근데 이때 이게 별 중요하지 않은 사건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추루미가 이것 때문에 또 뭔가 그쵸. 머리 회전 한번 돌리는 술 장면도 냄새 있죠. 난다고 막 해서 맥주가 이렇게 젖어 있으면 냄새가 좀 나긴 하지. 많이 나죠. 그리고 여기 또 이제 불이 나버려가지고 스기모토하고 아시리파하고 카도쿠라가 이제 건물 안에 갇힌 거죠. 그랬더니 이제 누가 구하러 들어오냐? 보타로. 앞에 나왔던 그 해적왕이었죠. 왕인데 백성이 없어. 혼자만 있어. 머리만 길어. 그냥 해적 보타로지 뭐 왕까지 뭐 아무튼. 그래서 숨을 엄청 참고 들어와가지고 아 얘가 구해주나 보다 했더니 배신을 때리죠. 스기모토를 삽으로 날려버리고 아시리파랑 인피 들고 도망쳐. 근데 스기모토는 이런 거 가지고는 절대 뭐 타격도 안 입는다. 아 이게 죽지 않아요? 사실 얘 잘못 특수 맞으면? 능력은 불사십니다. 그러니까 날로 쳤으면 죽었어야 되는데 날로 안 쳤나 보지. 네, 그냥 부러졌어. 그래서 그릴로 흡수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결국 죽일 수가 없다. 어. 스기모토는 사실은 완력으로는 뭐 여기서 거의 두 번째 정도? 그쵸. 1등은 우시야마인 것 같고. 당연하죠. 곰도 때려잡는데. 맞아. 곰도 곰이랑- 어머치기를 하잖아. 가죽 잡고. 어. 아무튼 그런 인물이라 뭐 여기서는 어쨌든 죽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사실 이 작품이 재밌는 게 그런 것 같아. 스기모토가 무슨 짓을 해도 살아남는 게 있잖아요. 나중에 흉터만 생기고 머리에 총 맞았는데도 살았잖아. 사실 그쵸. 오가타한테 총 맞았었잖아. 맞아. 그런 것도 있어서 이제 계속 끌고 가는 힘이 대단한 것 같아. 근데 그러고 보면 주위에 있는 애들도 만만치 않아. 걔 누구냐 바실리 그 소련 저격수 있잖아. 걔도 얼굴 날아가는데도 살아남았잖아. 걔는. 그렇지, 턱이 날라간 거지 아. 걔는. 그래서 계속 그 가리고 있고 말 안 하는 걸로 나오고 그래서 이제 오가타를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고 뭐 그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죠. 그치만 이제 보타로가 들고 튀는데 또 츠키야마랑 코이토가 와가지고 또 아시리파를 뺏기죠. 아 복잡해. 결국 이제 츠루미한테 가게 된 거죠 아시리파가. 27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이제 구해내야 되잖아요 아시리파를. 그래서 스기모토랑 시라이시가 보타로와 다시 손을 잡고 스기모토 구해놔야 마음도 되니까. 참 그러니까. 삽자루로 머리를 그러니까. 맞았는데. 아실표가 그만큼 더 소중하다. 그러니까 여기 이만한 또 재밌는 점 자꾸 얘기하게 되지만 뭐 정리를 해야 되니까 합종 연행이 되게 많아요. 나중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초반에 생각을 해보면은 저기 위에 어디 가는 거 있었잖아. 아, 그거 그 뭐였지? 사할린 쪽 가는 거? 그쪽에 가면은 사실 그 코이토 소위 걔네들이랑 또 같이 움직이기도 그러니까. 하고 그리고 초반에 생각해보면 히지카타는 다른 쪽 편이었어. 그러니까 3파전 양상을 띄었잖아. 맞아요. 히지카타 조가 따로 있어가지고 근데 결국은 마지막까지 스기모토 조랑 이제 히지카타는 같이 움직이게 되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 되게 급한 상황이니까 어쨌든 힘을 빌려야 되고 뭐 이런 식인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어디로- 이게 정치의 본질 아니에요 이거? 막 서로 목적을 위해서 이합집산하는 게. 아 정치는 생물이다. 그렇지. 아니 그리고 보타로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아시리파랑 같이 있었으니까 어디로 간지를 알고 있으니까 얘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논리였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힘을 빌릴 수만 있으면 스기모토는 그냥 다 오케이인 것 같아. 근데 저기 보니까 소방수들이 다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츠루미 일당은 소방수로 위장해가지고 다 튄 거야. 그래서 뭐 말 타고 가고 무슨 마차 타고 가고 뭐 그런 식으로. 중간에 그래서 히지카타도 합류해서 그 추격 전에 같이 합류하긴 하는데 결국은 핵심은 이제 스기모토가 쫓아가게 되죠. 근데 여기 이제 쫓아가게 되는 게 맥주 모형차잖아요. 그쵸. 너무 여기 또 개그를 몇 번을 써가지고 날아가는 게 이거 자꾸 왜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일자로 날아가는 거. 차를 갑자기 딱 세우니까 우 하고 날아가. 미국 만화 영화에 많이 나오는 그런 거잖아. 아 그러네. 아니 근데 사실 그냥 문 열고 나가면 안 되는 거야?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되게 많이 써먹었고 추격전이 되게 많아졌잖아. 이제 후반부로 네. 갈수록 급박한 상황이 계속 펼쳐지니까 네. 여기서는 그래서 카 체이싱도 한다. 어. 결국은 했다. 그래서 보타로하고 시라이시가 이제 그 어. 차를 몰고서는 막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스기모토는 츠루미가 타고 있는 그 증기 펌프 차가 어. 있었어요. 그걸 이제 추격을 하러 간 거죠. 거기에서 그 옛날에 만났던 키쿠타를 만나게 거기서 되죠. 만나게 되는 거죠. 키쿠타는 그 총맨이야. 그치 뭐 독일 총이었나 러시아 총이었나 뭐 하여튼 그것만 구하는 거고 얘는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이중 스파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중앙 정부 쪽에서 파견한 거고 츠루미도 나중에 알고 보면은 다 알고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죽일 때 그러잖아. 뭐 이렇게 쥐새끼 뭐 하면서 네가 두더지냐. 그래서 아 그거 하고 싶어서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를 그때 우사미가 건네준 거였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때 싸우다가 지옥행 특등석 얘기를 듣고 키쿠타 씨 하고서는 노라보 해가지고 저는 여기 보는 순간에는 이게 내가 그 동안에 너무 오랜만에 봐서 이 내용을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건가 했더니 이 이야기는 뒤에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요때만 해도 뭐 이제 전쟁터에서 뭐 같이 뭐 뒹굴던 뭐 이런 애였나? 라고 했는데 더 기이한 그런 만남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인연이었죠 그때는. 그래서 뭐 그냥 그런 거까지 뭐 이렇게까지 엮어야 되나라고 싶은데 또 그걸 에피소드로 만들고 싶었나 봐. 되게 길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소피아도 합류를 해가지고 아시리파를 구하러 왔죠. 하지만 금방 붙잡혔어 츠루미한테. 그리고 이제 츠루미가 하세가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죽였던 어떻게 보면 죽이는데 일조했던 뭐 그런 그렇게 거죠. 자기가 된- 죽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계속 죄책감을 갖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사진관 운영했던 그리고 이 소피아랑 우이루크랑 키로란키였나? 맞아요. 걔네한테 일본어를 가르쳐 준 사람이 이제 츠루미였었던 거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아내랑 아기까지 있었는데 그때 다 죽었다. 그리고 대충 그냥 뭐 그냥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그 아내와 아기의 그 손가락 뼈를 가지고 다녔다. 늘 가지고 있죠. 뭐 그렇게 그래서 했다는 저는 이제 여기 예전에 그 츠루미가 직접 아내하고 아기를 죽였다고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원래 약간 그런 식으로 묘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핏 착각을 하게 만들었지.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엔 전체적으로 보면은 추르미는 계속 그거를 생각하고 걔네들을 어떻게 보면 부채의식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복수심 같은 거? 그러니까 전면에 내세우진 못하지만 그래서 그 소피아라든지 우이루크한테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이 뼈를 지니면서 다녔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였는데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와서 약간 조금 억지로 좀 집어넣은 느낌이 조금 나긴 해. 그러니까 되게 매력을 느낀 것 같아. 그러니까 신기한 악역이긴 하잖아. 네. 그러니까 그동안 알고 있던 카리스마랑은 좀 결이 다른 듯한 느낌? 되게 변태적인 카리스마잖아요. 쉽게 네. 얘기하면은 뭐 그런 걸 가진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여러 가지를 많이 이게 복합적으로 중층적으로 좀 많이 쌓아가는 게 있더라고. 근데 저는 그냥 변태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여기 들어가면서 느낌이 좀 달라진 게 좀 싫었어요. 저는 그냥 그 느낌이 좋았는데. 안에 변태 사이코라기에는 너무 애가 논리적이고 그런 것들이 그래, 있어서. 똑똑하긴 하지. 아니 근데 하는 행동이나 뭐 그런 거 뇌수가 맨날 흐르는 거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약간 전쟁광 같은 느낌도 있고 그리고 좀 도취된 거잖아. 뭐 자기가 이렇게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근계만 찾으면은 그래서 뭐 그 홋카이도 국 같은 걸 세우는 거잖아. 쉽게만 얘기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약간 전도된 그런 사이코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인간적인 면을 계속 쌓아가더라고. 이게 이제 그 머리에 뚜껑 쓰기 전에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계속 만들어지는 거잖아. 뭐 그때도 왜 병사들이 얘를 좋아하게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많이 에피소드로 넣어서 구축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도 안주인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소피아의 짐에서 예전에 키로란키하고 주고받았던 편지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츠루미의 과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합해서 이제 이 과거 얘기를 들려주는데 키무시프라는 노인이 이제 금이 매장된 장소를 알고 있었대요. 아이누족이죠. 이름만 봐도.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숨어 산 거죠, 몰래. 근데 이제 되게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아이누족한테 발견이 돼가지고 이들하고 이제 연합을 하게 된 그 거잖아요. 우이루크가 있는 그 무리들이죠. 예. 그래서 금을 어디로 옮겼대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제 우이루크는 원래는 극동연방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 모두 다 하나가 돼서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종족을 초월한, 네. 민족을 초월한 어떤 국가를 이루려고 한 거야. 근데 원래 생각은 아니었어. 근데 얘가 이제 아이누가 됐잖아. 원래는 폴란드계로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우이루크는 뭐 까먹으신 분도 계실 텐데 아시리파의 아버지. 근데 이제 눈이 파란 사람. 그러니까 달걀 귀신이었다는 사실이 이제 밝혀졌잖아 이미.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모든 민족을 규합을 한 어떤 공화국 같은 걸 구상을 한 거야.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아이누족이 되고 딸인 아시리파를 만나게 돼서 이제 약간 욕망이 바뀐 거지. 그렇죠. 그래서 키로란케랑 척지게 된 것도 있고. 네, 그래서 홋카이도에만 힘을 집중하기로 하니까 이제 키로란키한테 왜 나한테는 얘기 안 했냐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결별하게 된 거죠. 결국은. 그 무렵에 이제 근데 츠루미도 그 아리코란 사람 있잖아요. 아리코 걔도 리키마츠. 있는 그 아이누족이죠. 이름 그 맞아? 뒤- 아리코 맞나? 맞아요. 맞아. 그 마키리 만드는 거 나중에 박물관에 그렇죠. 뭐 네. 그 아빠의 그 마키리 그 나무가 단검. 예. 그게 막아준 거잖아요. 결국 총알을. 그치. 그래서 뭐 모양이 한 건데 다른 게 있다. 막 나중에 나오는 게 그거. 믿거나 말거나요. 뭐 이런 거지. 그런 거 설명을 안 붙여서 되게 좋아. 그러니까 살았네라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박물관에 발견된 단검 마키리의 바뀐 문양 그냥 그걸로 끝이야. 근데 우리 다 유추할 수 있겠죠. 아 당연히 그렇게 해놨지. 살아남은 거 나오잖아. 그 걔가 치료해준 거 키쿠타가. 아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러니까요. 그 칼이 총알을 막아줬습니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아마 그 마키리가 어디 전시가 돼 있나 봐요. 아 실제로 그런 건가? 그래서 착안을 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 리키마츠의 그 아버지가
뭐 되게 뭐 섬세하고 뭐 자상한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직접 설명해주면 되는데 그때도 왜 막 괜히 오면은 막 설명해주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치. 은근슬쩍. 그러니까 옆에 놀고 있으면 일부러 크게 말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그랬다고. 하여튼 그 아버지와 츠르미가 이제 접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정보를 얻어낸 거죠 그때. 그리고 우이루크를 이제 두둔하는 자하고 아닌 자하고 이제 막 사투가 또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 쪼개져가지고. 그래서 다 죽었죠 결국. 그 우이루크는 자기가 죽은 것처럼 위장을 하려고 이때 죽은 사람들 머리 가죽이랑 눈알을 다 뽑고 자기마저도 다 자기의 가죽. 얼굴 이제 가죽도 뽑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사람이 너무 할 수 있는 짓인가.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약간 단점인 것 같아. 너무 같다 이거는. 사실 이 작품이 과장이 되게 심한 장면들이 좀 많긴 해. 네. 근데 만화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약간의 어떤 초인적인 면모를 이제 감싸는 것도 있고 한데 그래도 자기 얼굴 가죽을 자기가 스스로 벗긴다? 이건 좀 심한 것 같아. 근데 그 전에 이제 어. 빌드업을 하긴 했지. 이렇게 우이루크가 굉장히 잔혹한 성격이고 원래 되게 냉정하고 그런 아무리 그래도. 애였다. 그리고 해야 되는 거면 바로바로 서슴지 않고 근데 한다. 그건 알겠지만,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그 아바시리 감옥에서 당연히 얼굴 가족이 벗겨졌겠구나. 뭐 어디- 고문의 일환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 스스로 벗겼다고? 뭐 마취나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한 거잖아. 마취를 해도 자기가 어떻게 자기 가죽을 벗겨. 못하죠 그거는. 이거는 좀 많이 같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하여튼 근데 그랬는데. 나중에 구상한 것 같아. 약간 그쵸. 그런 식인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또 츠르미는 그걸 또 파악을 했어. 간파를 했어. 그걸 어떻게 간파했대? 자기가 벗겼다고? 이걸 간파한다고? 와. 그래서 좀 단점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가죽을 들고 우이루크를 추격하죠. 그래서 현재도 그걸 갖고 있는 거잖아요. 갖고 그치. 있었던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우이루크가 호수를 건너다가 이제 총을 맞아가지고 물에 빠지죠. 그래서 이때 이제 사금하고 금화 한 입. 그러니까 그 금화 한 입이라는 건 그 아이누들이 네. 만든 거잖아요. 사금을 모아가지고. 그게 보타로가 발견한 그거겠죠. 네. 그러니까 아이누 민족끼리 이런 뭐 금화를 통용을 하는 어떤 국가를 세우자라고 해서 만든 금화였고 이제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많이 유추하게 된 거지. 그쵸. 정말 금이 있구나라는 것도 있고 이제 아이누족이 숨겨둔 사실 그 금이 초반에 비해서 한 100배 정도 늘었잖아요. 그것도 사실 되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국가를 세울 정도인가라고 이제 의문을 갖다 보니까 훨씬 더 부풀려졌지. 그리고 그 금화 같은 게 이제 아이누족이 사실은 잘 맞물리지 못해서 뭐 일관되지 못하다 색깔이 뭐 이게 네. 울긋불긋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뭐 나중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누족의 어떤 성격이랄까 그걸 또 합의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도망을 쳐서 아바시리 감옥에 가서 이제 달걀 귀신이 된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든, 하나의 스토리가 이어진다. 모든 진상이 밝혀졌다. 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앞에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츠루미가 소피아한테 알려주잖아요. 자신의 아내와 딸을 죽인 건 너가 아니라 우이루크였다. 총알을 모양을 보니 개다. 네. 총알이 무슨 뭐 어디에 들어간 총이었는데 그거였다. 그것도 갖고 있어. 다 갖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원한이 아주 깊은 거지. 뭘 이렇게 주섬주섬 다 챙겨달려면 힘들겠어? 그리고 이때 이 얘기하는 거를 저 숨어있는 코이토랑 맞아. 그 츠키시마가 듣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아마 냄새가 났겠지, 맥주 냄새가. 그리고 근데 어쨌든 얘가 이때 한 얘기는 점점 얘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이랬나? 라는 식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착각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부하들 있잖아. 코이토랑 그 츠키시마 같은 경우는 그런데 얘네들이 자꾸 이제 흔들리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 과연 이 츠루미가 하는 게 맞나 이제 의심을 이제 갖게 되는데 중간 그래서 끌고 나가기 위해서 이런 장치들을 계속 넣더라고. 그러니까 듣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한 거다. 그러면은 이 말이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라는 걸 계속 넣더라고요. 그래서 애매하게 만드는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골든카무에 대한 설명을 또 해주잖아요, 츠루미가. 아, 이게 만화 27권에 들어서 처음으로. 그렇죠. 뭐 우린 뭐 다 알고 있지만 네. 카무이가 이제 아이누족이 부르는 이제 모든 뭐 생명체와 물체에도 담겨 있는 신의 존재를 카무이라고 한 거잖아. 아이누들한테는 사실 금화가 별로 필요 없지 않느냐. 그렇지. 왜냐면은 뭐 물건 자체에 금을 쓰지를 않아.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천이 오염되고 물고기가 네. 못 산다.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황금에도 카무이가 있다면 재앙을 가져다 주는 사악한 신이 아닐까라고 츠루미가 말하면서 이른바 이게 골든 카무이네? 라고 말을 하면서 제목을 설명을 해줍니다. 물론 후반부에 다시 한번 다른 캐릭터에 의해서 부정되긴 합니다.
그게 아시리파였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그때 소피아한테 그 의류 그 가죽을 씌워가지고 막 질식시킬 것처럼 한 다음에 협박을 하죠. 그렇죠. 너 얘 죽이게 둘 거야? 빨리 암호 내놔. 뭐 이런 거지. 너 알지?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그 아이누 이름인 호로케우 오시콘이다.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열쇠일 거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글자가 맞는 거 한자어로 표기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일본어를 모르는 아이누는 이거 해석할 수도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아시리파는 일본어를 할 줄 알고, 근데 잘 읽을 줄은 모르는 걸로 나오죠. 네. 뭐 하여튼 자세한 설명은 없어. 요 이름에 따라서 이제 뭐 제외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그때 거기서 설명하는 게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누만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 모두의 힘을 빌려야 된다. 뭐 일본인의 힘을 빌려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한자로 적어놓은 맞아요. 것이 아닐까? 약간 예, 그런 얘기가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 어차피 해석은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28권에 가면 이제 이 popte 그 아리코가 나오죠. 마침 그쪽으로 가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아시리파와 소피아를 구출하고 본인은 이제 추르미한테 총격 맞아가지고 이제 부상 당해서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츠키시마한테 사격도 당하고 해서 결국 낙오되고 결국 본인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나오죠 여기서.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마키리가 막아줬다.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됐고. 키쿠타랑 인사할 때 총 맞아서 으악 하고 죽잖아. 여기서는. 어쨌든 여기서 이제 그 뭐 낙오하게 된 건 맞는 것 같아. 이후엔 등장하지 않죠. 그렇죠. 예, 뭐 후일담 정도로 이제 전시된 마키리만 보여주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오가타는 그 소방수들 틈에 섞여서 도망쳐. 왜냐면은 저 어딘가에서 그 바실리 러시안 저격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수싸움 해가지고 결국 이겨가지고 무사히 탈출하죠. 이 둘이서 끝까지 진짜 그 사격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아 남들 저격. 모르는 저격 싸움을 하잖아요. 남들 아무도 모르는데 얘네 둘이서 싸우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츠루미 중이가 한 번 더 쇼를 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츠루미 중이가 쇼를 했다는 거 알아채. 그 코이토가. 왜냐면은 가만 츠키시마 머리에 계속 맥주 냄새가 났었으니까 일부러 아까 개인적인 원한인 것처럼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홋카이도의 병사들을 위해서 자기는 그 대의 명분을 위해 살아갈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였구나 깨닫게 되죠. 근데 어차피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요 얘도. 어쨌든 얘를 알고 했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짓과 진실을 약간 모호하게 만드는 뭐 그런 장치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아시리파가 그 가짜 인피 판별법을 이제 설명을 해줘요. 예전에 가짜 문신 인피를 만든 박지장이 나오잖아요. 아, 초반에 나와가지고 완전 변태 새끼였죠.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유머를 선보였던. 아 너무 이상한 진짜 작가가 좀 이상한 또라이다. 나 그래서 생각이 그냥 재미있으라고 넣었나 보다 그 생각을 했지. 근데 이게 이제 되게 복잡하게 구도를 만든 거잖아. 네. 이 인피 안에 또 가짜도 섞여 있다. 근데 구별할 수가 없다. 왜냐면 장인이 만들었으니까. 구분하는 방법은 츠루미만 안다. 이게 되게 어. 중요한 포인트였어. 그래서 뺏겨도 상관이 없다라는 게 있었고 이것 때문에 사실 손을 잡은 것도 분명히 있었거든. 맞아요. 사할린 쪽에 이제 같이 가고 뭐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잡게 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때 구분 방법을 이제 알게 된다. 아시리파가 이제 깨달은 거지. 이게 장인의 고집이 있는 것이다. 그 예전에 보면은 그 케네라고 하는 염색 뭐 재료가 있대요. 근데 그게 쇠에 닿으면 갈변을 하는데 이거는 고급 재료다. 그래서 그 장인이었던 그때 박지장이가 굉장히 장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걔는 이걸 썼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구분할 수 있다고 실제로 구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니까 가짜만 넘긴 줄 알았는데 츠루미가 또 아주 간교하게도 진짜도 두 장을 섞어서 줬다. 그러니까 더 구분하기 힘들었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아시리파가 호로케오 오시코니가 정말 답인가 계속 갸우뚱했었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된 거죠. 그게 답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시간 싸움이지. 누가 먼저 암호를 빨리 푸냐. 거의 한 24시간 걸리는 걸로 나오고 거기에 독자는 동참시키지 않는다. 그렇지. 알아서 푼다. 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츠루미 쪽은 15시간 걸렸다고 나오고 아, 그래요? 저기 아시리파 쪽은 12시간. 좀 빨랐지. 네, 좀 조금 빨랐어요. 그리고 24시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잠 안 자고 풀었다. 네. 그리고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쓴 게 예전에 보타라고 알려준 그 장소로 먼저 이동을 해버려. 그러면 그 안에서 푸는 거지. 대충 알고 가는 거야. 이게 귓속말로 사실 죽기 전에 시라이 씨한테 얘기해줬나 뭐 이런 거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우리는 안 들리니까 모르는 거잖아. 그런데 어디로 가나 했더니 이제 고료카쿠라는 데가 이제 금괴가 숨겨져 있는 걸로 나오죠. 하코다테.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현재도 공원으로 남아 있는 곳이더라고. 맞아요. 좋은 관광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고료니까 이제 오각이라는 뜻이 이제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오각형의 어떤 진지였던 거지. 그치. 네, 그래서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 거기에서 그 신생구미 신선조 마지막 그 히치카타 토시조가 싸우다가 이 근처에서 이제 죽은 걸로 나오는 거지. 그쵸. 역사상으로는. 그렇죠. 네. 그래서 얘가 거기 구조를 되게 잘하는 걸로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싸움 하는데 한방 해볼만하다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밖에서 오는 적을 막기 되게 최적화된 장소라고 그렇게 설명이 나오잖아요. 네, 그 얘기는 뒤에 조금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좀 더 얘기하고 일단 네. 가는 동안은 스기모토가 잠깐 잠들어. 그러면서 옛날 회상을 해. 그게 이제 키쿠타랑 만났던 일인데 아 이거 제목이 좀 웃겨가지고 일부러 안 적었는데 뭔데? 그 유사쿠 동정 뭐 수호 작전이 맞아. 어이가 없어가지고 유사쿠가 걔죠 오가타의 이복 동생. 네, 이복 형인가 동생인가 뭐 그런 뭐 것 그럴 같은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기수잖아. 네. 칠사단의 기수였나? 뭐 연대 네. 기수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수가 뭐냐면 그게 되게 옛날 전쟁 같이 느껴지는 면이야 이게. 기수가 깃발만 들고 앞에서 뛰는 존재였어. 그치, 되게 네. 죽기 좋은. 죽기 좋은 거잖아. 근데 이걸 오가타가 쏴서 죽인 걸로 나오고 계속 죄책감이 없는 것처럼 이제 가장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기수는 동정이어야지 안 죽는다. 미신이죠. 아, 네. 그래서 기수는 동정을 항상 늘 세워야 된다. 근데 유사코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기수로 나가면 죽을 것 같잖아. 그치. 그래서 얘 동정을 떼주자. 이런 작전을 구사한 거야. 이상해. 그래서 얘가 군인이 아니라 그 재벌집 이제 딸이랑 결혼해서 재벌 로드를 걷게 하고 싶다 그런 거였죠. 근데 또 이거를 또 그 아버지 쪽에서는 이미 알고 키쿠타를 이용해 가지고 그 작전을 실패하게 해라 그런 거였고 그래서 키쿠타는 이거 뭐 좀 대상 없나 이렇게 물색을 하다가 쟤 싸움도 잘하고 체격도 좋네 스기모토 네가 해라 한 거였죠. 작가의 의도는 이제 스기모토의 흉터 없는 또 과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있었어. 그치 잘생겼어. 그리고 여기 카이코가 실존 인물이긴 하더라고. 아, 그렇죠. 진짜요? 네, 그 옆에 아, 그랬구나. 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사진도 아마 남아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렇게 네. 그린 것 같은데 옆에서 이제 유머가 조언하는 게 너무 웃겨. 기회만 되면 남자란 생물들은 그런 거니까 한 번에 쾅 하고 막 수풍 하면 된다는 아이가 말도 안 되네. 나중에 중간에 그 스기모토가 츠키미샤랑 막 싸우는데 그 벗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카요코가 보고 있으니까 막 유머 그러잖아. 아유 빨리 도망치세요. 거기만 보지 말고 하면서. 그 하필 자세가 이제 고안을 볼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자세였는데 그 개- 표정이 하면서 계속 쳐다보는 뭐. 아니 그 만화 작화에서 그 부분에 무슨 소용돌이로 막 그려져 있나 눈이 걸로 돌아가는 것처럼 표현도 되고 그랬었어요.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그런 에피소드였지. 그래가지고 사실 이런 것들을 이때도 추루미랑 또 만나. 추루미가 이제 다른 일 때문에 왔다가 그 일을 듣고 요거 한번 써먹을만 하겠다 싶어가지고 그 장소 찾아왔는데 그때는 이제 유사쿠가 아닌 스기모토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둘은 뭐 기억 못 하겠지만 못하는 과거에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만난 적이 있었다. 이런 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사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마치 이런 식으로 리와인드해서 생각을 해서 어느 순간 만난 적이 있다라는 상상 가끔 하잖아.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나도 예전에 거기서 살았었는데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구성을 한 거지. 그 악연이 여기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키쿠타가 맨날 지옥행 특등석은 나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있는데 그게 왜 그랬는지를 여기서 나오죠. 예전에 이제 먹고 살기 얘가 힘들어가지고 동생이랑 같이 우리 군에 가면 밥 먹는 건 지장 없다 해서 데려갔는데 뭐 청일 정쟁 때였나? 그때 뭐 동생이 병사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나 때문에 동생이 죽었다 하면서 맨날 나는 지옥행 특등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었던 게 있었고 그런 거죠. 그리고 스기모토가 얘도 되게 못 살아가지고 아씨 육군 가면 밥 잘 먹는다는데 거기다 쌀밥을 가야겠다. 먹을 수 있고. 흰 쌀밥. 근데 여기 그래서 이 작전에 투입이 돼가지고 이제 미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선을 보는 거잖아요. 어. 거기서 이제 진짜 고급 레스토랑 같은 어. 데서 새우튀김을 처음 먹어보고 감동. 에비 후라이. 너무 감동을 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맛이 있다니.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이제 카이코가 막 나랑 같이 살아요, 결혼해요 하지만 뿌리치고 군대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면서 스기모토가 뭐 자기는 키쿠타 너 때문에 입대하는 게 아니다. 뭐 그런 얘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 난 불사신이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키쿠타가 뭔가 용서받은 느낌? 그 동생으로 겹쳐 보이면서. 그래서 원래는 그거 갖고 있었던 군모가 있었잖아요. 어. 근데 그 군모를 그냥 스기모토한테 주죠. 그때 얘 스기모토한테 맨날 노라보라고 불러요. 이게 노라보가 뭔가 찾아보니까 일본의 그 채소인데 옛날에 뭐 되게 기근이 심할 때 그 채소 덕분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남았다. 그런 우리나라 치면 채소더라고요. 뭐 고사리 뭐 이 뭐 정도 그런 되겠네요. 거죠. 네. 고사리 독초인데. 독초지만 그거를 어떻게든 데쳐가지고 도끼를 빼가지고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스기모토도 약간 자기랑 비슷한 처지였으니까 노라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는 이제 뭐 두 가지 단어의 유래를 여기서 이해하게 해준다. 좀 재밌는 에피소드였어. 되게 부차적이긴 하지만 네. 이런 게 좀 즐거운 것 같아 이 만화는. 그래서 너무 길게 펼쳐져가지고 도대체 이런 완결할 수 있나 생각은 살짝 들었어요. 아니 이거 왜 안 끝나? 근데 저는 30권으로 생각을 했다니까 이제 거의 다 왔잖아. 이제 그쵸. 어쨌든 금괴의 미스터리가 풀렸고 이동 중이고 그래서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갑자기 이런 이거 왜 얘기가- 해 했는데 너무 즐거운 거야. 좀 재밌게 잘 아, 만들었어. 왜냐면 여기 또 막 알몸으로 뛰고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많이 하지.
거지. 그리고 에비 후라이 먹고 되게 즐거워하는 게 보통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되게 맛있는 거 먹었을 때 뭔가 살아있다라는 그 생동감 같은 거 느낄 때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얘는 굉장히 그게 강하잖아. 어떻게 보면은 막 먹을 때마다 새로운 거 먹을 때 너무 즐거워하고. 그 누날도 좋아하고 뇌도 좋아하고. 좋아하진 않아. 좋아하진 않는데 먹는 거지. 알아요. 그래서 이 불사신이라는 어떤 캐릭터를 만드는데 그게 필수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중간중간 먹방이 나오는데 생각해보면 사실은 이 웨스턴을 만드는데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골든카무이라는 작품을 얘기하는데 그 먹방이 빠질 수가 없어. 그렇게 된 데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합의를 잘한 거지. 그 조합이 되게 뛰어났던 것 같아. 그런 데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아. 그 생명력을. 뒤로 가가지고는 이제 아시리프가 만드는 그 재미난 요리들이 빠지니까 좀 아쉽긴 했어요. 아 이제는 안 나오고 있네요. 네. 계속 안 아예 나오자 안 좀 나왔어. 된. 그래서 에비 후라이 넣었구만. 네, 그 먹는 게 너무 빠져가지고 아쉬워서 이런 걸 넣은 것 같아요. 이제 끝낼 생각이 있나 보지. 있었나 보지 뭐. 그래서 이때 스기모토가 잠에서 깨고 이때쯤에 추루미도 이제 암호 해독을 완료하는 장면이 나와. 그러면서 이제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면서 키쿠타한테 총을 쏴버리죠. 왜냐하면 이제 넌 필요 없다. 중앙이 이제 알아차려도 상관없다. 이거지 추루미는. 그래가지고 키쿠타는 이때 그래서 리타이어 하는 거죠. 키코타 사망. 이때 사망한 이유는 배달 사고가 일어나서 그 암호문을 항상 벤치에다 이제 네드 드롭이라고 해가지고 담배에다 암호문 넣어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그걸 교환하는 거였는데 그게 노숙자가 들고 가버리고 그거를 우사미한테 줘버리죠. 그래서 우사미가 마지막에 죽을 때 그거를 이제 알려준 거지 추루미한테. 그리고 금괴는 이 하코다테에 있는 고료카쿠라는 진지 요새 요 안에 있다. 라는 게 이제 밝혀지면서 이제 인피 해독도 끝났다. 그렇지. 뭐 이러면서 28권이 마무리가 됩니다. 좀 길어졌네요. 일단 3권 남았는데 다음 8번째 편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다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방송 시작했을 때 거의 초반에 했던 작품이어가지고 맞아요. 의미도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꼭 대작- 마무리를 하고 싶었어. 대작 프로젝트. 그때 거의 연재가 시작된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 네. 완결이 이제 됐네. 이것도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때 연재는 아니었겠다. 그때도 한 7, 8권 정도니까 한 몇 년 됐겠죠. 네. 그렇죠.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좀 더듬어 보고 싶어. 요즘에 이렇게 만화가 완결될 때 뭔가 기분이 좀 그래. 예전엔 정말 다들 완결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들 많았잖아. 네. 근데 이제 서서히 완결이 되고 있다. 이런 느낌 때문에. 자, 그러면은 다음화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요. 네. 마무리 해볼까요? A보다 반은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프렛!